길씨는 상생을 먼저 합니다. 상생이란 서로 상, 날생, 서로 도움을 준다 하여 도와줄게, 고마워, 나도 도움을 줄게, 밥값은 내가 계산할게, 어허 아니야 내가 계산할 거야, 어허 친구 다음에 밥 사기나, 그래 친구 다음엔 꼭 얻어먹어주게. 이렇듯 성격된 듯한 느낌의 대인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길신의 상생을 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상생이 잘 되는 개수와 간목. 어미가 해줄 것은 밥밖에 없구나. 어미가 학식이 모자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잘 모르나?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끔 어미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어머니, 소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학원이니 사교육이니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나 저버리고, 저는 단지 어머니께서 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집밥만 있으면 그걸로 제 인생에서의 어머니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전 베이비 부머 시대, 밭에서 땀으로 일간을 설계하시던 다 늙어버리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 개수 간목의 상승입니다. 식상이 그렇게 많으니 일간이 설기되어 주름살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자식이 잘못 커서 사회적 발전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기는커녕 범죄에 가담하거나 국민의 해가 되는 사람이 된다면 상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목 역시 개수를 상생해야 하기에 건강하게 잘 자라 국가의 보탬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개수 간목에 서로 상을 쓰는 상생입니다. 왜? 어머니에게 맛있는 집밥을 먹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니깐요. 결국 상생이란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의 귀한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 귀하다고 잘 키우려고만 덤비는 틀에 가도 판검사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검사가 된다고 한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집밥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속뜻을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신에서 상생을 들여다보자면 식신은 꾸준히 재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상관은 불에 콩 구워 먹듯 갑자기 훅 치고 나갔다가 지쳤다가 다시 확 나갔다가 하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정제 또한 소유욕이 대단하기에 자신의 성을 튼튼히 쌓아나가는 재생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편재의 상생은 한 번에 도약했다가 쉬었다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정관 또한 꾸준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다져가며 정인인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편관의 상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갑자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인 또한 꾸준히 자신의 학식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편인의 상생은 한 번에 집중해서 만들었다가 지쳤다가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듯 길씨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운이고 흉씨는 한 번에 도약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흉씨는 상생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상극을 잘합니다. 상관은 재성과 관성을 같이 보더라도 재성을 상생하는 것이 아닌 관성에게 상극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부님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보이나요? 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혼술하고 자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보이네요. 옆에 새는 울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코 골며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생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경관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머 미친 남편 잡아야지. 경관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서 상관생제란 어지럽혀진 집안 다 치우고 울고 있는 애 케어하며 술 취해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 사랑스런 손길로 이불 덮어주는 행위가 상관생제하여 재성인 부인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나는 조선의 국무이고 이 나라의 조강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식신생제는 누가 DB자든 말든 자신의 스케줄대로 집에 와서 별 신경 안 쓰고 대충 자기 할 일을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식신은 자신의 내부 알고리즘,
상관은 외부 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식신은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반면 상관은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식신과 정관이 정관에 떠서 합을 하고 있으면 어질러진 집안 분위기를 보고 그러려니 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가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상관과 편관이 정관에 떠서 합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운명 피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타이르는 건데, 여기서 상극을 하는 식신과 편관 그리고 상관과 정관이 있을 땐 한마디가 나갑니다. 나는 조선의 쇠빠지기라는 국모고 남편은 나의 자랑스러운 매산이다 매산. 아껴? 그리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 정권 찌르기 540도 돌려차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식신은 편관을 보면 불편한 것을 못 참고 상관은 정관을 보면 남편의 잣대를 스스로 두고 남편의 역할이 안 나오면 가차 없이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서에서도 상관경관은 위화 태권도 백단이다 라고 해서 힘있는 상관이 약한 정관이 들어오면 날라차기해서 저 멀리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성이 개입하면 30% 정도 상관생제를 하는데 힘쓰고 나머지 70% 정도는 정관을 날리는 데 사용하고, 정인이 있으면 날라차기를 잘해 태권도 주부 백단의 명예를 얻는 거죠. 원래 상관경관된 원국에서는 일간의 근이 들어오는 대운에서는 날라차기 안 합니다. 그냥 짐 싸들고 나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고야 마는 식신제살, 그리고 남편을 후려잡아야만 하는 상관경관, 아니 잘못된 관습을 시원하게 바꾸며 사는 상관경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는 여인들의 한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신제살과 상관경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식신제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도전하며 찬사를 받을 겁니다. 상관경관은 전통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찬사를 받을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면 어느 육신의 상생 시기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옵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엉어리가 맺어진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음이 아닌 양입니다. 지금까지 져주는 것이 음이었다면 앞으로 져주는 것은 양이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양은 남자를 나타내죠.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삶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나 왜 사랑해? 예뻐서가 아니다. 아니 그럼 왜? 다만 꼬셨기 때문에. 네가 꼬셨기 때문에. 아니 나 사랑하는 이유 없어?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여자라는 사실. 니 믿게 씹으라. 욕을 잘할 뿐이고 입에 걸레를 물었을 것이다.